브리티 오토메이션 4.0에 대한 기본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브리티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디자이너를 활용한 RPA 개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두 번째로 갖고요. M 라이브러리, 프로 컨트롤, 넷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엑셀 라이브러리 활용입니다. 엑셀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고 중요한 라이브러리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시스템과 데이터 컨버터 라이브러리 활용에 대한 부분, AI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브리트 오토메이션 코파일럿 활용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브리트 오토메이션 기본 이해에 대한 과정입니다. 브리트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RPA하고 BPA, 생성형 AI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은 마케팅적 용어인데요. 업무 자동화가 발전이 되면서 그 하이퍼하면 뭐 초월적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라는 기치로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스크 오토메이션이고,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세 번째는 생성형 AI 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태스크 오토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RT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들이고요. UI나 웹을 사용하는 단순 업무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자동화 보드 관리 및 실행 모니터링,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요. 브리티 오토메이션 이전에 브리티 RPA라는 솔루션 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프로세스 플로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내 시스템이나 외부 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연결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해서 마치 챗봇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AI 플로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화하는 도중에 기사를 요약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자료들에서 특정한 그 주제에 대한 뭐 요약 내용들이 필요하거나 번역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AI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라는 것이 이제 어떤 벡터 DB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레그를 활용을 해서 특정한 문서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도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기능들입니다. 다음은 브리티 오토메이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설계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스케줄 모니터링 통제를 할 수 있는 서버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업무 설계를 한 것들을 실제로 업무를 실행하는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 디자이너입니다. 설명을 보면 GUI 기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로세스 디자이너로 이고 전문적인 코딩 지식 없어도 자동화 봇을 손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고요. 주요 특장점이라고 직관적인 자동화 설계 캔버스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캔버스인데요. 액티비티 카드를 검색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추천해서 이제 입력도 가능하고 프로세스 플로우 뭐 그리듯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프로세스 관리해서 여기 프로젝트 탐색창이 있는데 RPA도 만들 때마다 버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버전별로 뭐 형상을 또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실행을 또 테스트한다고 실행을 했을 때 실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할 수 있는 리포트도 제공을 합니다.
공유 작업, 이벤트 핸들, 커스텀 기능 등을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 템플릿, 그리고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브라우저를 띄우기도 하고 엑셀에다 문서를 작업하기도 하고 뭐 엑셀에 만들어진 값을 워드로 옮겨다가 뭐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일련의 자동화 작업들을 하려면 각각의 엑셀을 컨트롤하는 라이브러리, 워드를 컨트롤하는 라이브러리,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라이브러리, 이런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레아 한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엑셀, 웹, 셋 UI용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한 660여 종의 자동화 액티비티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오케스트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자동으로 여러분들 디자이너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드린 라이브러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보트 시뮬레이션 로그 및 디버깅 기능입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로그를 계속 남기거든요. 그 로그 가지고 이제 디버깅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부분이 디자이너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세밀한 설정을 위한 각 액티비티 카드별로 여기 이렇게 네모난 박스 요 하나하나가 액티비티 카드인데요. 여기에 속성창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실행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 디자이너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서버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자이너에서 RTA를 개발을 하면 서버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에서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데요. 보수로 실행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데요.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넌트 유저 매니지먼트인데요.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할 사용자들을 관리를 합니다. 사용자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테넌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테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서나 TF별로 따로 RTA를 권한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부서 단위나 어떤 사용자 그룹 단위별로 오케스트레이터 사용 권한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위를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부서별 어떤 조직이나 가상의 조직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오케스트레이터를 분할을 해줄 때 쓰는 게 테넌트인데요. 이 테넌트들을 분할해 주거나 어떤 권한을 주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유저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대부분의 서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와 잡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면 디자이너로 개발한 RPA들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세스들이 배포되고 실행되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버전 관리도 하고 있고 프로세스들이 실행되는 어떤 스케줄을 잡으로 만들어서 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스케줄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큐 형태로 담아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보옷을 관리를 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해주고 보옷에 어떤 잡을 할당한다거나 접근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보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옮길 수도 있고요. 보안 파일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내외부망에서 데이터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봇입니다. 봇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에서 개발한 그 RPA 프로세스를 실제로 PC에서 수행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봇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unattended bot하고 attended bot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봇은 오케스트레이터에 설정한 스케줄링에 따라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항상 오케스트레이터를 바라보고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오케스트레이터를 에서 잡 실행 명령이 내려오면 실행을 하는 거고요.
어텐디드 봇은 오케스트레이터 없이 실행할 때 필요한 봇인데요. 봇 내에서 스케줄링이나 트리거 같은 거, 특정 시간이 되면 돌아라. 아니면 어떤 메일이 오면 돌아라. 이렇게 트리거 이벤트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시점에 봇이 스스로 도는 겁니다. 서버에서 봇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봇 혼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예, 다른 봇하고 연결도 안 됩니다. 예, 오로지 디자이너하고 봇만 연결돼서 사용할 때 쓰는 게 어텐디드 봇이고요. 그냥 봇은 오케스트레이터와 연결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크게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챕터 1의 간단한 브릿지 오토메이션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이너를 활용한 RPA 개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 기본적인 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디자이너를 열어서 하단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액티비티 카드들을 내가 프로세스를 하려는 거대로 갖다가 카드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면에 어떤 버튼을 클릭해야 된다 그러면 클릭 그 객체를 뭐 선택한다든지 카드에 어떤 화면 속성 값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하면서 RPA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1 환율을 검색을 한다 했을 때 1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을 읽어오고자 합니다. 이게 업무 절차예요. 보면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려놨죠. 브라우저를 열어서 네이버를 접속한다. 그리고 검색창에 $1 환율을 입력하고 검색을 한다.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이 환율 값을 읽어온다. 뭐 요런 프로세스가 아주 간단합니다. 요런 걸 만들어 볼게요. 아직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음, 다음. 보면 제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 탐색창인데요. 이 프로젝트 탐색창에 이제 프로젝트 명은 그 TF 명이 있잖아요. 그 TF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어떤 과제를 받았다. 그럼 그 과제명입니다. 과제명에 해당되는 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동화 업무 과제가 뭐다 하면 그 자동화 업무의 명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명을 뭐 온라인 입문 언더바 6월 이렇게 썼으면 자동으로 P 언더바 온라인 입문이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생겨요. 과제 내에서도 소과제로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그 중에 소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은 프로세스 밑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작업도 저거로 보시면 되죠. 각 소과제에서 각각별로 어떤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새 작업으로 이 개발하려고 했던 네이버 환율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언더바 해가지고 개발 예시 하고 네이버 환율 이렇게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작업 밑에 이렇게 나오죠. 중앙에 있는 이 네모난 영역이 캔버스입니다. 캔버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각각 끌어다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연결도 하고 옆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작은 스타트와 엔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할 게 네이버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브라우저를 열어서 네이버에 접속해라. 브라우저를 연다 하면 영어로 오픈 하면 이제 여기 검색이 됩니다. 오픈 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픈 앱을 더블 클릭해도 요 아까 포커스 된 데 밑에 이렇게 붙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빨간색이 있으면 뭔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보면 여기서도 빨간색, 커맨드 쪽에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커맨드라고 하면 자세히 보면 실행할
실행 명령어를 입력합니다라고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양쪽에 하고 노트패드 이렇게 하면 메모장을 열 때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엣지 브라우저를 띄울 겁니다. ms 엣지 하면 이게 명령어입니다. 엣지 브라우저 명령어가 그 ms 엣지.exe거든요. 거기에서 exe만 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엑셀을 연다. 그럼 여기다가 엑셀을 하셔도 돼요. 엑셀. 예, 이렇게 하면 엑셀을 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를 연다. 그러면 크롬이라고 쓰시면 되고 노트패드를 연다. 노트패드가 메모장이 열리죠. 우리가 MS 엣지를 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속성 중에 아규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 때 URL을 넣으면 그 URL이 열립니다. 이거를 파라미터로 보내서 열리게 합니다. 실행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뭐 한 스텝 실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스텝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1 환율을 입력하고 검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린 거에 이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텍스트로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라고 치면 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적당할 것 같죠?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씁니다. 얘도 빨간색 나오고 뭔가 더 입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게다가 여기 좀 모양이 좀 다르죠.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 더블 클릭 투 셀렉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 텍스트를 입력할 거냐 거기 위치를 지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검색어 입력창이 입력할 곳을 여기저기 이제 뭐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요. 요런 데는 아마 해도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할 곳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를 마우스를 올렸다가 클릭하면은 이 객체가 뭐 적절한지를 봅니다. 적합성이 높음, 보통, 낮음, 불가인데 보통까지는 이제 설정이 되는데 낮음이나 불가는 설정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높음이면은 그냥 요걸 확정하면 됩니다. 입력할 곳을 넣었는데 아직도 요 주황 테두리가 빨간색이잖아요. 여기에 뭐 무슨 텍스트를 넣을 건데 이것들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1 환율이라고 한글로 입력하면 되겠죠. $1 환율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1 환율이라고 엔터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검색 결과 화면은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Do Done Enter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꺼져 있는데 디폴트는 꺼져 있는데 이거를 켜놓으면 이거 입력하고 이 입력이 끝나면 바로 엔터까지 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 버튼 누르면 되고요. 예, 브라우저도 뜨고 검색어 입력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근데 이 카드의 태스크는 검색 결과 화면 보여주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까지 누르면 얘가 할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해서 바로 떠버려요. 그래서 검색 결과 화면이 바로 안 보이는데 가보면 이제 검색 결과 화면이 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은 $1 환율, 이 값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텍스트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getText라는 카드가 있어요. getText를 가져오는데요. 이것도 보면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올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올 텍스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 갖고 올래. 아니면 요 밑에 거 갖고 와도 됩니다. 예. 여기가 아까 요거는 낮음으로 보이죠. 적합성이 낮음으로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이 높음이에요. 그러면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낫겠죠? 이걸로 가져옵니다. 가까운 요 값을 리절트라고 이름 붙여진 변수에다가
갖고 온 값을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 카드의 뜻은. 그러면 그 카드가 어떤 값을 가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메시지 박스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메시지 박스라는 카드인데 get 텍스트에서 아까 그 값 가져와 가지고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저장해 놓으면 메시지 박스라는 곳에서 그 result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엣지 브라우저가 뜨고요. 검색어 입력 후 엔터. 그러면 값을 잘 갖고 오네요. 네.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 요 에러 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절차가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를 접속한 다음에 검색창에 $1 환율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이 달러 환율 값을 읽어오는 것까지가 업무 절차였어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각각의 업무 절차별로 봤을 때 뭐 네이버를 열어에서 착안해서 오픈, 뭐 커넥트 하지만 오픈으로 찾아보면 오픈앱이라는 게 카드가 보이죠? 그걸 배치를 하고 요 순서대로 그다음에 텍스트를 입력, 텍스트 인풋을 해서 액티비티 카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세 번째로 값을 읽어온다. 뭐 리드 텍스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카드보다는 이름을 getText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옵니다. get이라는 용어는 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이는 거죠. 어떤 값을 취해 올 때, 가져올 때 get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getText라는 카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갖고 온 것을 이제 메시지 박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각각의 속성 창들을 액티비티 카드 네 가지 썼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각각의 속성 창들을 어떻게 했는지 교재에 있습니다. 오픈 앱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카드가 실행하는 행위는 뭐냐면 지정한 앱을 실행을 하고 특별 정보를 받아옵니다. 커맨드라는 속성 값이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빈칸일 때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지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행 파일에 그 실행 파일 명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msg.exe였는데 그거를 exe만 빼고 msg로 이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띄웠을 때는 아규먼트에다 URL 넣으면은 URL에 아예 접속을 해서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맥시마이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모든 화면은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습니다. 맥시마이즈라는 옵션을 띄우면 브라우저가 화면에 꽉 차거든요. 그럼 다른 뭐 앱이 보여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앱에서만 쓸 수 있게 합니다. 텍스트 인풋 아까 여기 텍스트 인풋은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검색어 입력할 때 쓴다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요 속성이 있는데 아까 객체 지정하는 건 보여드렸고 어디에 검색창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검색어를 입력할 위치를 지정하는 건 더블 클릭 투 셀렉트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속성창에는 입력할 텍스트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클리어 비포는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을 텐데 지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여기에 글자가 써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는 상태였으면 요거를 다 지우고 시작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1 환율 이렇게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만 실행을 해보면 한 스텝 실행 이걸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클리어 비포가 그 기능이고요. done enter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후 엔터. get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를 읽을지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변수로 입력을 하죠. 아까는 그냥 기본적인 변수명을 저희는 result라는 변수명을 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각자가 알아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getText잖아요. 여기 result라는 거를 변수명은 이렇게 작성하면 여기 밑에 툴팁이 뜨는데 플러스하고 변수 dis.1달러 환율 추가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변수가 이렇게 추가하겠냐? 여기 dis.1달러 환율이라고 바뀌잖아요. 여기도 dis.1달러 환율이라는 요 변수창에 이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메시지 박스는 아까 리절트 박스 리절트로 되어 있는데 그 getText에서는 요 가까운 요 환율 값을 1달러 dis.1달러 환율이라는 변수명으로 입력을 했으니까 요거를 복사해다가 네,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이거 안 하고 얘는 리절트고 얘는 dis.1달러 환율이면 메시지 박스에는 요 1달러 환율 요게 getText에서 가져온 1달러 환율 값을 메시지 박스에 보여주질 못해요. 이 이렇게 리절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값을 보여줍니다. 예, 이상하죠? 15244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메시지 박스는 리절트라는 변수에서 가져오는데 리절트 변수는 어디 있었냐면 이 오픈앱에서 리절트 변수를 쓰거든요. 요 값을 그냥 불러온 거예요. 그럼 얘 값은 안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 갖고 오기만 저장만 돼 있고 메시지 박스로 표현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요 값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값을 복사를 해다가 네, 요 변수명을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넣어줘야 보여진다. 네, 이렇게 메시지 박스로 여기에 읽어온 요 변수명에 있는 값을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까지의 설명인데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뭐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객체를 다시 지정해 주면 돼요. 일단 재지정하려면 getText에 요 더블 클릭 to select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재지정할 거냐 화보 뜨죠? 그러면 재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 이 값을 만약 이 값을 갖고 와야 된다 했을 때 낮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보면 낮잖아요. 여기에 객체 정보를 핀 객체 지정이라는 게 이렇게 떠져요. 낮음이면. 핀 객체 지정은 여기에 이 화면에 보여지는 객체 중에 확실히 이 적합성이 높은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서 위치 정보를 가지고 값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예, 여기에서 이 값을 갖고 오는 걸로. 대한민국에서 요 값. 이거는 뭐 환율 바뀐다고 값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여기 밸류가 켜져 있는데 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 하면 확실히 이 값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핀 객체 지정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브라우저 닫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브라우저가 계속 떠 있으면 이 객체를 입력하거나 가져올 때 어떤 브라우저에 갖고 올지 얘네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한번 열었던 거 닫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값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네, 여기까지 개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프로세스 작업 액티비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브리티 오토메이션 디자이너에서 쓰는 하이어라키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뭐 TF명이나 아니면 과제명, 부서명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단위를 제 예시를 드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수행해야 할 과제들 중에서도 소과제에 해당되는 거고 작업은 소과제 밑에 있는 각각의 뭐 어떤 단위 업무들 그거를
작업, 태스크라고 하고요. 그 밑에 어떤 행위, 뭐 각각의 행위를 설문한다 했을 때 설문지를 만든다 하는 게 액티비티가 되고, 설문을 한다가 태스크가 될 거고, 뭐 고객 만족도로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만드는 TF가 프로젝트가 해당되고요. 그러면 고객 만족도 어, 조사 이게 프로세스가 되고, 그러면 설문하기 이게 작업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설문들기가 액티비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강조 표시를 했잖아요. 디자이너로 개발한 것 중에 이 프로세스 단위별로 봇이 수행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단위를 봇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작업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봇 이렇게 세 가지 있을 때 봇이 수행하는 거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아무것도 태스크의 프로세스에 그 태스크를 추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봇은 그 태스크 빼고 수행을 해요. 예, 프로세스에만 있는 것만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거죠. 예, 온라인 입문교육 요 프로세스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오케스트레이터에 올려서 봇을 실행시키면 아무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작업에 있는 요걸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프로세스에 이렇게 해주면 요 프로세스 수행할 때 요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앱이라는 건데요. 앱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이고,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을 얘기를 합니다. 엣지 브라우저, 아니면 크롬, 엑셀, 메모장, 탐색기, 이런 것들을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것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객체. 객체라는 말은 개발하시는 분 아니면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요. 예. 오브젝트, 영문으로는 오브젝트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객체겠죠. 예. 타겟, 다루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워포인트 보여드리잖아요.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이런 메뉴 하나하나도 객체가 되고요. 이런 거 다 객체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아이콘, 이런 것도 다 객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요 텍스트, 이것도 객체고요. 텍스트 박스, 이것도 객체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객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엣지 브라우저의 요 블로그, 아이콘, 이거 단추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탐색창, 여기에는 심지어 요 엑스박스, 여기 코파일럿 아이콘, 이런 것들 다 객체예요. 이런 거 다 객체입니다. 속성은 객체를 식별하는 특징이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옵션입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여기 보여주는 이런 속성들 있죠. 앱을 오픈하는 데 필요한 그 속성 중에는 아웃풋 PID도 있고, 커맨드, 아규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에 해당되는 거죠. 앱을 열긴 여는데 어떤 앱을 열 거냐, 그리고 앱을 열어서 열 때 추가적으로 뭐를 더 할 거냐, 어디에 접속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폴더를 열 거냐, 어떤 폴더에 있는 문서를 열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아규먼트. 화면을 크게 할 거냐 말 거냐, 앱이 열릴 때까지 몇 초 정도 기다릴 거냐, 안 열리면 몇 초까지는 기다릴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 5초인데 10초로 바꿔놓으면 오- 앱이 어떤 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무거운 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웨이트 타임 좀 길게 가져주면 좋겠죠. 그래서 한 30초 준다 그러면 30초 동안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열리면은 30초가 안 돼도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예. 오픈 앱의 역할은 끝나는 거죠. 이런 속성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뜻은 이겁니다. 다음은 액티비티.
그 액티비티 카드, 라이브러리 카드 이렇게 같은 말로 쓰는데요. 주로 저희는 액티비티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액티비티 카드나 카드라고 하든 간에 아, 혹은 라이브러리 카드 아니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더라도 그 문맥상 그냥 카드, 액티비티 카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봇이 하나하나 수행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객체 지정과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핸들러, 뭐 프로세스 아이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발자분들은 익숙한 용어지만 개발을 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긴 한데요.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된 응용 프로세스 하나나 파일 식별 값을 위한 고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에 저희가 들어가 보면 이 밸브 정보 여기 PID라고 있어요. 예, 보이시죠? 이거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엣지 브라우저가 뭐 1728, 뭐 여러 개가 떠 있는데요.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요 떠 있는 이 브라우저가 윈도우즈에서도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어떤 변수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윈도우즈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도 여기에 떠 있는 여러 앱들의 그 값들을 관리를 해요. 그 관리하는 그 값 중에 하나가 이 MS 브라우저 이 떠 있는 요거는 17128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이 값으로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오픈앱에서 오픈앱 이거 다 실행하고 나면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절트라는 변수에다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메시지 박스에서 리절트라는 변수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실행하면 오픈앱하고 메시지 박스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 해보면 엣지 브라우저가 뜨고 예, 11436 이렇게 돼 있죠. 작업 관리자 들어가 보면 요게 여기 떠 있는 이 브라우저가 11436인 거예요. 프로세스 아이디는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 가장 중요한데요. 후속 사용을 위해 값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변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건 중학교 수학 배울 때 그때 배우셨을 거예요. 변하는 수. 이 변수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 여러 값들을 넣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방정식 할 때도 풀고. 그런 것처럼 이 변수라는 걸 어떤 특정한 값을 담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반복 작업하면서 생기는 값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변수에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다음 이제 디자이너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화면 구성을 보면 1번 메뉴 있습니다. 메뉴 이렇게 보면은 왼쪽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짝대기 3개 햄버거 메뉴라고 하는데요. 위아래 번 있고 가운데 패티 이런 모양의 햄버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짝대기 3개 있는 거 메뉴 전체 메뉴가 다 보여집니다.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 확인하면 끝납니다. 예, 여기 메뉴 있죠. 이거 클릭하면 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헤드리스, 프로세스 플로우 뭐 이렇게 3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열기, 뭐 새 창으로 열기, 최근 파일 있고요. 그리고 저장, 모두 저장, 사본 만들기, 최근 수행 결과 뭐 도 있고 중요한 건 설정. 뭐 설정 누르면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죠. 라이선스 여러분들 입력한 것들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시키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서버 입력하죠. 예, 서버용도 바꿀 수 있고 뭐 엔진에 대한 거 기본값 자동 저장 인터벌로 3분마다 저장하는 거고 시스템 설정이 있고요. 전체 메뉴에 잠깐 보여드렸고요. 툴바 상단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상단에 이렇게 메뉴 버튼들이 있는 것들 있죠. 요거 툴바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실행 저장하는 거 요 캔버스 하나만 저장할 거냐 할 때는 요거 하나고 캔버스 여러 개가 떠 있으면 다 저장할 거냐 하면 요 옆에 겁니다. 전체 저장. 뭐 실행 취소, 반복하는 거 있고 복사 있고 블록 만들기, 줄여보기 뭐 이런 것들은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수행 결과 보기 뭐 전체 탐색. 그리고 프로젝트 탐색 창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문 과정에 하면 P 언더바 입문 이거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수정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네. 작업 만들고 이런 프로젝트 RPA의 그 어떤 전체 하이어라키를 보여주는 거죠.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창이 요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카드들을 찾아서 쓸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코파일럿인데 이거는 여러분 회사가 뭐 챗GPT나 이런 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성형 AI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이 코파일럿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가운데 변수들 아까 보여드렸죠. 변수창 쓰는 건데 밑에 보면 탭이 또 있어요. 매크로, 뭐 공용 리소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로그들이 쌓이는 곳이고요. 뭐 액티비티 카드 하나 실행될 때마다 여기에 이제 로그들이 남는데 로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인포메이션, 뭐 노티스, 경고나 뭐 에러가 발생한 것들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데요. 그런 거 표시해주는 창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속성창인데 뭐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제 어떤 카드를 쓰고 거기에 어떤 정교한 뭔가 세밀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할 때 여기 있는 속성 값들을 이용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카드가 660개라 660개 속성 값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물음표 하나 있잖아요. 요거 디자이너에서 요거 클릭 한번 해볼까요? 가장 자주 쓰는 것만.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앱 라이브러리 밑에 여기 어디야? getText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개요 있고 사용 방법, 속성에 대해서는 뭐다라고 써 있고요. 활용 예시해서 이렇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친절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값은 속성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버스 부분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다 뭐 플로우 차트 형태로 카드들을 배치해가지고 자동화 업무를 구성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이너를 통해서 개발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를 생성하는 게 첫 번째였었는데요. 보면 메뉴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요걸 클릭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더 있잖아요. 헤드리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두 개는 심화 과정에서 배우게 되실 거고요. 입문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프로젝트로 하지 헤드리스나 프로세스 플로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 헤드리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떠서 작업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 지금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 헤드리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제로 클릭해서 이렇게 띄우지 않고도 히든으로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RPA가 돌아가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RPA인데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뭐 크롬하고 엑셀하고 시스템하고 프로세스 플로우하고 이게 몇 가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 업무를 뭐 구성하기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헤드리스로 전부 다 못하냐? 하고 싶지만 그렇게 윈도우즈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 프로세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이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어떤 프로세스의 이제 흐름으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 플로우로 하면 저 RPA를 돌렸다가 다른 또 프로세스를 돌렸다가 또 특정한 조건이 되면 또 이 프로세스를 돌렸다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구성할 때 쓰는 게 프로세스 플로우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생기는데 그 프로젝트 명을 그대로 따서 P 언더바 하고 프로젝트 명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프로세스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네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만든 거 가지고 캔버스에다가 태스크나 액티비티 카드를 추가를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실행 버튼 눌러서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나서 완성이 됐다. 이제 오류 없이 이제 실행이 잘 된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로 서버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 눌러보면 여기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럼 서버로 배포하기, 패키지로 배포하기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서버로 배포하기로 하면 오케스트레이터 있죠. 거기로 서버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RPA 파일의 어떤 스크립트 형태로 변환이 돼서 서버로 업로드가 됩니다. 서버에서 이 스크립트를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를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패키지 내보내기인데 패키지 내보내기는 뭐냐면 따로 다운로드 받아 놓을 수가 있어요. 확장자는 .ipa 파일이고요. 이건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특정한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이메일에 이 .ipa 파일을 첨부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한다던가 보내준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서버로 배포하기까지 이제 내보내기에서 서버로 배포하기에서 스케줄링하고 보시 수행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 전체 메뉴 클릭 햄버거 버튼이라고 그랬죠. 요거 클릭하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 거기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이제 뜹니다. 네. 여기에 새로 만들기에 새 프로젝트 요거를 클릭하면 프로젝트명과 설명을 넣으십시오. 네, 테스트. 음. 동일한 게 또 있대요. 테스트. 두 번 쓰면 되죠. 네.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언더바는 되는데, 어, 아니 뭐, 이런 거. 풀기호 이런 걸 쓰면 못 쓴다고 나와요. 띄어쓰기를 혹시나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언더바를 하나 넣으면 됩니다. 예, 요거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특수기호도. 이거랑 숫자, 뭐 이렇게 영문자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다른 특수문자나 띄어쓰기는 안 됩니다. 설명에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놓고. 빔 프로젝트에서 시작 아니면 템플릿 프로젝트에서 시작도 있는데 PDF에서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PDF에서 구글, 엔화, 원화, 환율 조회 뭐 이렇게 하면 요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 그러면 뭐 이 라이브러리 창에 보여지는 거를 라이브러리 그룹별로 볼 거냐 아니면 자동화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웹에 대한 것만 따로 모아놓은 거 엑셀 파일 폴더 이런 거에 대한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 오피스 문서. 그럼 뭐 이렇게 미리 구글 환율조에 만들어져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셋 텍스트 어디 할 건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막 뜨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또 다르게 보이죠? 예, 즐겨찾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라이브러리마다 요 아이콘이 좀 다른데요. 예, 요 라이브러리와 상관없이 주제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웹에 대한 거, 웹 접속 종료, 상태 체크하기,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 이렇게 구글 환율 조회하기 이제 프로세스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새 프로세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전체 메뉴 햄버거 버튼 눌러서 하는 새로 만들기에는 프로젝트만 만들 수 있는데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려면 이 프로젝트 탐색 창,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에서 프로세스, 요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눌러도 안 되고, 여기 아이콘, 여기 프로세스, 요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프로세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 PC 내에 있는 거를, 내 PC에 있는 프로세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버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프로세스 가져오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온라인 입문 과정 뭐 보면 이렇게 점 TROC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프로세스인데요. 요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갖고 왔죠. 프로세스로서 이제 여기 저장이 된 겁니다. 네, T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름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름 변경 하면 얘를 P로 바꾼 거죠. 음, 프로세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꾼 겁니다. 네.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새 프로세스 만드는 거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프로세스 만들고 뭐 이렇게 템플릿으로부터 만들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예, 이것도 테스트 하면 이렇게 바로 만들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태스크 생성. 태스크 생성도 뭐 프로세스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업 여기 선택하고 작업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뭐 작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새 작업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새 작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아까 프로세스처럼 작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서버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 작업을 눌러서 하면 이렇게 T 언더바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나옵니다. 음, 하고 엔터 치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테스트 캔버스가 활성화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P 테스트 캔버스고 모양은 똑같지만 캔버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이렇게 테스트. 그 태스크에다가 메시지 박스 카드를 추가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한번 각자 해보시고 어렵지 않죠. 그렇게 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써보는 거, 예, 써보는 거를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실습까지 해볼 텐데 설명만 드릴게요. 디자인이 완료된 자동화 프로세스는 이제 저장을 해서 아까 메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전체 메뉴에서 내보내기에서 서버로 배포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로그인은 서버로 로그인을 하는 거거든요. 서버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서버로 배포하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배포를 하면 팝업이 뜨면서 이제 서버로 올라가지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버 접속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업로드하고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유저 포탈을 그렇게 접속을 해서 그 안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를 배포하고 적용하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서 설명드린 거를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실제 화면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아이콘 눌러가지고 로그인 한 다음에 내보내기 서버로 배포하기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유저 포탈에 이렇게 유저 포탈 거기에 디자인 메뉴에 프로젝트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에 올렸던 요 프로젝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뭐 서버로 올라간 거를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봇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면 여기 오케스트레이터에 그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메뉴에 스케줄 메뉴로 들어가면 거기에 예약 작업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봇에다가 실행할 내용들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약 작업 이름 넣고 뭐 언제부터 할 거냐, 뭐 매일 할 거냐, 매주, 매월 할 거냐, 뭐 고급 설정도 넣을 수 있고요. 캘린더 같은 거를 등록을 해놓으면 회사 창립 기념일엔 돌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요일 주말에 돌지만 할 수 있고 국경일에 돌지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돌아가는 것들을 인제 오케스트레이터의 모니터링, 아까는 스케줄이었고요. 이번엔 모니터링 해서 메뉴에서 각각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